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전문가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재밌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위조도 가능한가? 저 같은 경우는 재판을 하다 보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출력을 해서 낸다든지 아니면 파일 형태로 낸다든지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가 가끔 이제 위조됐다, 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이런 경우가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참 IT 영역에서는 정말 된다 안 된다 말을 정말 못 하겠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자체를 위조를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톡의 틀을 위조를 예. 해서 거기서 이제 텍스트 문자를 제가 임의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게끔 예. 만들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림 파일로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누가 봐도 그 문자를 서로 카카오톡 내용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속이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해버리고 예. 사실은 근데 카카오톡에서 실제 나오는 대화는 아닌데. 아니죠. 예. 그럼 사실 이게 위조되었는데 이런 위조된 증거가 재판상에서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좀 억울하게 재판을 잘못 받을 가능성도 사실 많겠습니다. 네네. 전문가들은 보면은 이제 분석을 통한다면 이 내용이 그 정말 정상적인 카카오톡의 내용이 대화 내용인지 아니면 임의로 만들어졌던 건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거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는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호사로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법정에 제출하는 증거를 이렇게 함부로 위조를 하면 크게 처벌받습니다. 형법상 증거 위조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되고 증거를 위조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카카오톡 메시지든 아니면 뭐 문자 메시지든 실제로 위조된 게 제출되는 경우를 보신 적이나 아니면 다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 문자 메시지는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이제 그 없는 내용을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었던 내용을 이제 자기가 그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서 다시 그걸 이제 문자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야기했잖아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도 왜 문자를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이거 봐라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면 교수님께서 사실 주 전문 분야이신 이제 포렌식,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나 모바일 포렌식으로 이게 위조 여부를 또 밝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모든 파일들은 자기가 누구라는 걸 정체를 알려줘요. 그 보통 파일에 시그너처라 해서 파일 시그너처라고 부르거든요. 나는 누구예요 알려주는 게 파일 제일 앞쪽에 파일 시그너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액값을 보고 저희는 뒤에 확장기를 보지를 않고요. 그 파일의 시그너처를 보고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JPG 파일을 EXE 파일로 바꿔서 자기들끼리 유통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파일이 그림 파일인지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인지 보려면 파일 시그너처를 보면 얘가 원래 정체가 무엇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파일에 대한 정체들은 그 분석 장비라든지 간단한 툴을 사용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워낙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컴퓨터나 이제 디지털 증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위조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기는 많이 합니다. 나중에 카카오톡 메시지에 이게 위조가 됐는지 아니면 삭제가 됐는지 아니면 진실을 한지 여부를 확인할 때 다른 방법도 있다. 보통 저희가 카카오톡을 그 스마트폰에만 쓰는 게 아니고 PC도 많이 설치를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지웠다 아니면 뭐 지워졌다 이렇게 되더라도 사실 컴퓨터에 있는 내용들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톡 PC 버전을 또 분석을 한다면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다시 또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컴퓨터 디지털 파일 중에 보면 똑같은 파일 명의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사실 그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에 내용을 조금 지우거나 추가하거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처음에 이제 원래 만들었던 사람이 만든 파일하고 뒤에 누군가가 몰래 이제 내용을 덧붙이거나 지우거나 했을 때 이게 원래 이 사람이 만든 파일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것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만약 그 만들어졌던 사이즈가 같고 안에 내용적인 변화가 없어요. 근데 타임 시간을 저희가 분석을 하면 일정 부분 수정된 시간 그리고 뭐 마지막 액세스한 시간들을 찾겠죠. 그래서 시간을 보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내용상 어떤 점은 문제는 없지만 보니까 빈틈이 하나 늘어났다.
문서에 있어서 진정성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네. 이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파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또 찾아내는 건 파일 해시 네. 해시 함수를 가지고 네. 또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값이 이 파일이랑 보기에는 똑같지만 해시 내용이 다르면 이거는 다른 자료로 볼 수가 있겠죠. 현장에 나가서 압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이러한 문서 내용을 가지고 문서 파일을 압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문서 파일에 보고서.hwp를 그 피압수자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네. 이 파일의 해시 값은 이거예요 하면서 해시를 알려줘요. 해시라는 거는 사실은 그 전자지문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시 값은 조금의 변화가 생겨도 값이 달라져 버립니다. 네. 내용은 같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압수한 그 파일의 해시 함수를 알려드리고 네. 우리가 법정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다시 분석을 했을 때 이 네. 해시 함수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제가 분석을 하다가 네. 예를 들어서 한 칸을 띄웠다. 네. 아니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시간적으로 제가 어떤 오류가 있어서 또 다시 저장을 해버렸다. 네. 그렇게 되면 해시 함수가 달라져 버리겠죠. 네. 그러면 법정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이게 결국은 일반적으로 이제 파일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수사 과정에서도 이게 진짜 내가 압수당한 파일인지 아닌지를 맞습니다. 또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네.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에서 교수님께서도 직접 이게 뭐 참여해서 네. 재판 과정에서 감정인이나 네. 이런 부분으로 활동하시기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는 뭐 법정에서 네. 제가 네. 그 감정인으로 한 적은 없지만 사실 수사 과정에서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네. 제가 분석관에 네.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 선서도 하고 네.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인으로 이렇게 참여도 몇 번 했었습니다. 네. 뭐 이게 위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입장에서는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가면 이제 증거를 위조했을 때 이거 좀 처벌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잘 네. 아시면서 법적인 부분은 저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이 자기가 위조한 걸 하지는 않겠죠. 예,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파일을 증거를 위조를 하거나 했을 때 뭐 증거 위조죄나 뭐 출력을 했을 때는 뭐 사문서 위조 아니면 공문서 위조 부분과까지 연결해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위조가 가능하냐라고 시작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증거들이 위조가 가능하고 위조가 됐을 때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이 감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설명해 주셨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